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오늘 600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수방관한다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수방관하지 마. 옆에서 있지만 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글자를 쓰고 한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관한다. 방관한다. 옆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방관하는 것이 수수방관이냐? 방관은 방관인데 수수방관은 또 어떤 것이냐? 네, 한자를 아시는 분은 사실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도 뒤에 또 관련된 글자가 만드는 다른 낱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수수방관. 얼핏 봐서 알만한 것은 이거죠. 손수자는 확실히 안다. 야, 이것도 잘 보기 힘든 글자예요. 이것도 힘든 글자고. 이것은 쓰기는 많이 쓰는데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 수는 소매를 얘기합니다. 소매. 소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소는 손수다. 수는 손수다. 그리고 또 여기는 방은 옆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옆이다. 곁이다 하는 방. 관은 이제 본다. 관찰한다. 뭐 관광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왜 수냐? 소매냐? 옷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오디자가 들어가 있죠. 이 오디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오른쪽에 이게 말미암을 유입니다. 이 말미암을 유라는 것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어떤 호리병박이다. 이렇게 호리병박 같은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 속을 빼내면 속이 좀 텅 비었다. 이것은 속을 빼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다. 속에 공간이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발음도 가지고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인데 옷에 공간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 팔뚝 소매입니다. 요즘 옷들은 다 이렇게 딱 바로 붙었지만 옛날 옷은 이렇게 품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있는 그런 옷이다. 그것이 소매다. 이렇게 되겠죠? 수는 손수는 부수자니까 제대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은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자체가 곁이다, 옆이다 하는 그런 방을 뜻해요. 발음을 가져왔다. 그리고 사람인이다. 그럼 사람 옆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발음 기호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방이다. 방이라는 것은 좌우로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방은 무릎 범이다. 이것은 배의 돛을 얘기합니다. 돛을 이렇게 좌우로 잡아 당겨서 크게 만든다.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옆이다, 곁이다 이런 뜻이에요. 관은 상당히 어렵죠. 이 글자 왼쪽 글자 자체가 황새관이라는 뜻이에요. 황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다. 그냥 견하면 대략 보는 것인데 이 관은 자세히 본다.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네, 황새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가 딱 목표를 정하고 날아가서 이렇게 잡듯이 막 그렇게 자세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방관이란 무슨 말이냐? 일단 수수와 방관을 나누어서 보면 수수는 팔짱을 낀다는 것이에요. 손이 있습니다. 손에 옛날에는 이렇게 소매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소매 안에 넣으면 이렇게 팔짱을 낀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매 안에 손을 넣는 모양이다. 그리고 방관은 곁에서 본다는 뜻이죠. 어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방관은 당연히 나오겠죠. 팔짱을 끼고 옆에서 바라만 본다. 나는 몰라. 당신네들끼리 해결해. 내가 관계없어. 책임도 없어. 나는 그냥 있겠어. 응당해야 할 일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루는 말이 수수방관이다. 네, 이때 앞에 숫자가 2개 오니까 손 숫자가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소매수라고 했는데 소매에 넣는다. 또 소매에 넣어서 숨긴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진본. 진은 좀 진기하다는 것이에요. 본은 책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책들이 붓글씨를 많이 쓰니까 상당히 크겠죠. 부피가. 요즘은 인쇄술이 좋아서 아주 작은 책을 많이 만듭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작은 책으로 만들어서 이 소매 속에 넣습니다. 그렇죠?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책을 수진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영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은 옷깃을 얘기합니다. 옷긴 영. 옛날 옷을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색깔을 주로 댑니다. 그리고 소매를 얘기한다. 소매도 색깔을 대고 옷깃에도 색깔을 댑니다. 그래서 두드러집니다. 두드러지는 사람을 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어떤 정당의 최고 대표들이 하는 것이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장수하면 사실은 긴 소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소매가 이렇게 긴 게 있고 반 소매가 있고 소매가 없는 것이 있고 이렇죠. 우리는 민소매, 반소매, 긴 소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좀 일본말로도 많이 씁니다.
이 장은 길다 해서 나가이 해서 나가소대라고 합니다. 일본말 여기서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 많이 쓰니까 나가소대라고 할 때 소매를 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소매는 나가소대, 바는 한이라고 합니다. 한소대. 그리고 민소매는 소대가 없다, 소대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쓸데없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이제 편수다, 양수다. 또 책상 같은 걸 붙여서 편수 책상, 양수 책상.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책상이 있는데 책상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의자가 서랍이 이렇게 두 개에 나가 있는 것이 이것을 소매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있으면 양수 책상이다. 한쪽에만 있다. 여기는 여기만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편수 책상이다. 이런 것을 소매로 여겼다는 것이죠.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초기만 해도 많이 쓰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제 두루방과 관련된 글자 볼까요? 사람인을 하면 오늘 나온 곁방입니다. 방점을 찍는다. 방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점을 찍어요. 옆에. 아, 이건 특별히 중요해. 위에 찍을 수도 있고 아래에 찍을 수도 있고 옆에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목을 붙이면 방을 붙인다. 야, 방 붙었다 할 때 방 붙일 방. 그리고 표방한다. 뭘 내세워서 나는 이렇다 얘기하는 것을 표방이라는 것이죠. 말씀안을 넣으면 헐 뜯는다. 네. 말을 두루두루 이렇게 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헐 뜯는다. 회방 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다르를 붙이면 오줌통방 이렇게 됩니다. 방광이다. 네, 방광이다. 황새관은 또 중요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를 만듭니다. 황새관인데 이게 상수를 붙이면 물을 대한다는 물대일 관이에요. 관계, 물을 대해서 농사를 지을 때 관계사업, 뭐 관계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자도 물을 붙인다. 그리고 관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죠. 네, 그때 관입니다. 관목은 떨기나무다.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것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관, 오늘 나왔습니다만 관광을 한다. 관광은 빛을 본다.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라에 빛을 본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라의 문화를 본다. 그래서 관국지광을 줄임말이 사실은 관광이다.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저울추란 뜻이에요. 그것이 권력을 뜻합니다. 저울을 가지고 권력이다 할 때 쓰는 권입니다. 그리고 힘력을 쓰면 권한다. 권고. 그리고 하품험을 쓰면 기뻐한다. 아마 황새가 그 벌레를 잡아서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니 새끼 새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기뻐하는 모양입니다. 환영한다. 이럴 때 쓰는 그런 글자예요. 황새관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많은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글자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수수방관 이렇게 팔짱을 끼는데 옛날 소매는 상당히 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 속에다 넣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